자, 오늘은 2021년 고1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학 문제 3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이황의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도산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시조고요. 총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자, 도산 12곡 총 12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 자, 연시조인데요. 우리 이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요. 자, 1부터 6수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는 언지라고 부르고 1부터 6까지 언지. 자, 그럼 7부터 12까지. 자, 요렇게 여기는 언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언지 파트는 뭐 자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감흥을 노래하고 있고요. 언학은 학문이나 이런 것에 정진하는 학문 수양에 대한 태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지는 자연에서 느낀 감흥을 노래했다면 언학에서는 학문 수양의 태도. 우리 이 부분에서는 9수, 10수, 11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언학 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조니까 우리 시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자, 우리 시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정형시죠. 자, 정형시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장, 바로 초장, 중장, 종장의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은 두 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도 날 못 보고까지가 하나의 구, 나도 고인 못 빼네 두 번째 구, 고인을 못 봐도 셋, 가던 길 앞에 있네 넷, 가던 길 앞에 있거든 다섯, 아니 가고 어찌할까. 자, 총 몇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의 장, 그리고 6개의 구, 여기가 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개의 구. 자,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인 것이 평시조의 형식이죠. 자, 그리고 한 장당 몇 번씩 끊어요? 4번씩 끊어지는 사음복이고, 자, 종장에서 글자 수는 3, 5, 4, 3이 기본 음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끊어읽기도 표시해 볼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네. 기본 글자 수가 3글자 또는 4글자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음수도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갖는다 라고 부릅니다. 자, 셋, 넷, 넷, 넷. 고인을 진한색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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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글자 수가 한두 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고요.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글자 수는 3, 5, 4, 3이 기본 음수라고 했어요. 종장에서. 자, 종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기. 가던 길. 자, 왜 여기가 중요하지?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도 다 볼까?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마르리. 자, 여기는 글자 수를 정확하게 맞췄네요. 3, 5, 4, 3. 여기 이제야 글자 수 고정이죠. 자, 그럼 11수. 청사는 이 부분 제일 유명하죠.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세 글자 고정. 자, 이게 바로 시조의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네. 자, 그러면 우리 고인이 뭐니? 고인은 밑에 나와 있죠? 옛 성인, 성현.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있지? 자,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 옛 성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고인, 옛 성현. 자, 옛 성현들, 공자, 맹자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 나도 그 사람들 죽었으니까 볼 수가 없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얘도 이걸 못 보고 얘도 이걸 못 봐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어때?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하는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고인도 예성현도 나를 못 보고, 자, 나도 예성현을 만날 수가 없어. 자, 고인을 못 봐도 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 볼까? 자, 고인 못 빼네, 고인을 못 봐도,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자, 요렇게 이어져요.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쇄법이라고 부릅니다. 연쇄법이 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이런 거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빨개로 끝났지? 빨가면 바로 이어서 사과. 사과로 끝나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로 끝났고, 맛있으면 바나나 하고 이어지죠. 여기 봐봐. 고인을 못 빼. 이어서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어. 다시 가던 길 앞에 있거니 하고 이어지고 있죠. 자, 요런 것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고인은 이미 돌아가셔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가던 길이 앞에 있어. 자, 가던 길은 뭘까? 바로 그 성현들이 가던 길, 바로 성현들이 가던 그 학문의 길, 바로 성현의 가르침이야. 자, 가던 길은 뭐라고요? 바로 학문. 자, 성현이 남긴 학문이요. 혹은 성현의 가르침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고인, 성현을 만날 순 없지만 성현의 가르침이 이 앞에 있어. 그러면 그 가르침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찌할까? 안 가고 어쩌겠어? 당연히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하고 있죠? 설, 의, 법. 자, 서리법 뭐예요?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 당연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어때? 자, 그 길, 성현의 가르침, 진리가 이 앞에 있는데 당연히 가야겠죠. 바로 학문 수양을 다짐하면서 바로 옛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수로 넘어가 볼까? 당시에 가던 길을, 자, 우리 어디 가고 있었어? 고인이 가던 길을 아니 가고 어쩔까 했으니까 당시에 가던 길, 바로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문 수양의 길이죠. 자, 당시에 내가 학문 수양하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그냥 안 하고 내버려두고 어디로 갔어? 어디가 다니다가, 자, 지금 어디 가서 다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야 돌아왔는고. 자, 그러면 어디 가서 다녔니? 바로 이 사람 벼슬길에 올랐다가, 자, 이제
후진을 양성하러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 뭐하러 돌아왔어? 바로 학문을 수양하러 돌아왔는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반성을 말합니다. 자,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 바로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자, 이제 공부하러 돌아왔으니, 자, 여기도 연세법이 보이네.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이어지는 연세법. 딴데 마음 마르리. 딴데 어디? 이제 다시 학문 수양 말고 다른데 바로 벼슬 하려는 마음. 자, 벼슬에 마음 두지 않겠다. 자, 그럼 이제 뭐 하겠다? 바로 학문을 수행할 것, 학문을 수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죠. 이제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 바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제 학문 수양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수.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하는가? 자, 않는고. 자, 의문문 사용하고 있죠. 여기도 청사는 이거는 어찌하여 이거에 이르다. 이거는 어찌하여 이거에 이른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도 대구법. 왜 이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푸른 산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푸르르죠. 흐르는 물은 낮밤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니? 청산과 유수는 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불변성, 영원성.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뭐 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자, 뭘 그치지 마라? 바로 학문 수양을 멈추지 마라. 자, 그래서 뭐 하겠다? 만고상청. 자, 만고상청은 오랜 세월 동안 푸르리라. 자, 오랜 세월 동안 푸르리라. 바로 뭐 하겠다? 영원히 계속해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 계속해서 학문 수양에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자, 뭐 하겠다? 학문을 수양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12수 12곡 중에 뒷부분 바로 언학 파트의 내용을 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수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학문 수양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의지를 보여줬었고요. 10수에서는 다른 곳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다시 여기에 따라가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도 다짐.
자, 다른 곳에 마음 쓰지 않고 계속해서 학문 수양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역시 결의를 다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 어째서 그치지 않을까 예찬하면서 바로 여기도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문제 한번 볼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A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했다는 건 뭐죠? 대구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만들어준다. 자, 대구는 운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A 부분을 봤더니 자, 우리 초장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네 라는 부분에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죠. B로 가볼까요? 2번. B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 변화의 기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지 볼까요? B에 가면 당시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이제라는 것을 상황 변화의 기점, 이제야 라는 표현에서 상황이 변했다. 자, 과거에 다른데 바로 벼슬길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상황이 변했음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3번, A, B는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A를 보시면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갈 수밖에 없어. 자, 가겠다라는 다짐의 태도를 나타내줬고 B에서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와 돌아왔는가 바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A와 B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해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4번. A와 B는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낸다. 자, 우리 보시면 A에서는 못이라는 부정 표현이 나왔고요. B에서는 부정 표현이 마르리라는 부정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 본 거나 딴 데 마음 말겠다는 것이나 둘 다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부정 표현 A에서는 못 부정이 나왔고 B에서는 말다 부정이 나왔지만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또 A와 B 모두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는 자, 이거 뭐라고 그랬지? 연쇄법. 자, 그럼 연쇄법이 있나 볼까요? 자, A와 B에서 자, 우리 주황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이 연쇄법이었죠. A와 B 모두 연쇄법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가나를 다 봐야 되니까 나지문으로 가볼게요. 나는 법정 스님의 인형과 인간이라는 수필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보시면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땠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자, 그럼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건 어떻다? 좋다. 바로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부연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 이 안에는 물론 신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신학자라 그러면 신학, 종교 알죠? 종교? 이제 뭐 기독교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튀어나와 불필요한 접속사와 수식어로서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 그러면 학자들은 어떤 사람? 원래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든 사람. 그러면 부정적이네요. 자, 학자. 자, 신학자도 포함했고요. 자, 이 사람들은 뭐 했어?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눠서, 그러니까 더 잘게 잘라서 어렵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채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자, 이런 말들에서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묻어두고 뭐만 했다. 자,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 자, 찌꺼기라는 표현 부정적이죠? 자,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든다. 생동하던 움직이던 언행,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해서 지식의 울 안에 갇히고 만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바로 위에 학자들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 문제는 묻어두고 말의 찌꺼기를 이러쿵저러쿵 따지려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식의 울 안에 갇히고 만다. 바로 지식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다. 자, 신용, 믿고 싶지 않아요. 자, 그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만을 내면서 살려는데 맹점이 있다. 자, 문제가 있어.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을, 행동이 없는 지식인을 어디에 쓸 것인가? 바로 문제는 뭐니? 자, 지식, 여기서 나오는 지식, 이 사람이 신용하지 않는 지식은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인은 행동이 없는 지식인입니다. 아무리 바닥까지 드러난 세상이기로 진리를 사랑하고 실현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곡하가세와 비겁한 침묵으로서 처신하려 드니, 자, 곡하가세가 뭐예요? 자, 우리 끝에 뜻이 나와 있죠? 자,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실현하고 잘못됨을 잘못됐다고 알리고 자신은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지식인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야? 곡학아세로, 그러니까 왜곡된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첨한다. 지식인들은 곡학아세로 혹은 비겁한 침묵으로.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자,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죠?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 자,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자, 우리 제목이 인형과 인간이죠?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인형이라고 말하고 온 거죠. 자,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인간다운 인간이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식인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식인은 뭐를 해야 돼? 그 인형의 집에서 나와야 돼. 바로 어떤 거? 자, 인간답게. 자, 무기력하고 나약함을 벗어버려야 돼. 자, 그러면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인형.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무학이라고 했어요. 자, 뭐예요?
학문에 대한 무용론, 그러니까 학문은 필요 없어 라는 얘기도 아니다. 자, 그럼 어떤 거야?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 이게 무학의 첫 번째 뜻이죠.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과잉에서 너무 많이 알아서 오는 관념, 내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기서 경계하는 뜻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곡학아세하지 않고 코에 거는 건 곡학아세, 지식 과잉 너무 많이 알아서 관념에 얽매여 있는 여기서 경계하는 말이다. 또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는 게 지식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 이게 세 번째죠.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하지 않고서는 지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러니까 지식이 인격과 연결되지 않은 인형의 모습일 때 그 지식인은 사이비요, 위선자가 되고 만다. 그럼 지식은 뭐 해야 돼? 인격과 연결이 돼야 돼. 지식이 인격과 단절되는 게 부정적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바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 자,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인간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자, 인간이니까 뭐가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자, 끌려가는 짐승은 인간의 반대, 인간 동글, 짐승은 반대음이죠.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다. 자, 바로 인간과 인형을 대비하면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8번 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너무 쉽게도 바로 답이 나오죠. 1번입니다.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가에서는 제9수에서 고인의 가던 길을 따라가겠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나에서도 지나간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새로운 도전 아니고요.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도 없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지식인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적 인식은 어디서? 나에서만 나오고 있죠. 자, 보기를 참고해서 40번과 41번의 두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문학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독자는 작품에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와 나의 독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 가에서는 뭐가 나왔지? 고인이 가던 길을 따라가겠다. 옛성현의 가르침, 진리를 따르겠다. 그리고 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학문 수양에 정진해서 만고상청하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에서는 자, 우리 인간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 가의 구수에서는 고인과 나가 만나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고 가던 길, 바로 고인의 그 학문이 앞에 있으니 그 가던 길을 따라감으로써 고인의 그 진로, 진리, 고인이 하던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10수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 바로 학문 수양이었고요. 딴 데는 벼슬이었죠. 자, 이것이 대비되면서 자, 이제는 딴 데 마음 쓰지 않겠다. 바로 학문 수양 외에 힘을 쏟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가의 11수에서는 청산과 유수는 어떻다? 자, 변하지 않고 자, 끊임없이 영원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 뭘 그치지 않겠다? 학문 수양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만고상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나에서는 말의 갈래를 쪼개고 나누는 태도, 나쁜 거죠. 자신의 문제를 묻어두는 태도, 나쁜 거죠. 자, 이것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같아. 그래서 학문 수양에서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려야겠다는 다짐 아닙니다. 자, 대비되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볼까? 자, 지금 보시면 말의 갈래를 쪼개고 또 자, 자신의 문제를 묻어두고 하는 것들은 다 지금 학문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지식의 우란에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5번 볼까? 나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끌려가는 짐승이 대비돼서 자, 뭐 하겠다? 학문을 통해 배운 신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자, 어떻게 책임을 질것 책임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1번 볼까요? 자, 무학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 자, 우리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지식의 과잉에서 오는 관념성을 경계한다 라고 했어요. 아까 본문에서 우리 표시를 다 했었죠? 배움이 부족하여 지식, 배움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배웠지만 그 배운 자취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거고요.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된,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진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된 걸 나타내고요.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42번부터 45번까지에 해당하는 우리 고전 한번 볼까요? 자, 작자 미상의 토공전입니다. 자, 우리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문제가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되겠고요.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글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기가 있으면 이걸 먼저 읽고 나서 본문을 읽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윗글은 토끼전을 고쳐 쓴 한문소설로 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송사설화의 모티프, 그러니까 재판하는 게 송사설화의 모티프입니다. 용왕과 토끼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재판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지위의 우열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보다는 진술의 우위, 그러니까 진술한 내용이 누가 더 좋은 진술을 했고 누가 별로 그보다는 낮은 진술을 했는지 자,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이 나타내는 건 뭐다?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자, 그럼 우리 이 작품 뭐가 나오겠다? 옥황상제 앞에서 용왕과 토끼가 재판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둘 다 자기 상황을 진술할 건데 지금 누가 이길 거니? 바로 지위보다는 진술이라고 했으니까 자, 토끼의 말을 옳다라고 판단해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지위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작품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각설. 자, 각설이라는 말은 고전소설에서
한편과 같이 장면이 전환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토끼는 자 중심인물 토끼가 나왔고요. 자, 만수산에 들어가 바위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에 기대어 눕기도 하고. 자, 지금 뭐예요? 지금 토끼가 있는 곳 만수산. 자, 공간적 배경이 나왔죠?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여유롭게 지내는데 그러는 중에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왕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 또렷하게 막 보이는 것 같아서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왜 기뻐? 바로 그런 용왕, 용궁에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라고 했습니다. 바로 용왕 또는 용궁에서 벗어난 기쁨. 네,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자, 만승의 임금 바로 용왕을 말하겠죠?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양평의 지혜라도.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중국 고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낫지 못할 거야. 자, 어때? 자기 나 정말 너무 대단한데? 자, 이러고 있죠? 약간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이후에 다시는 동해 근처는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자, 이제 용궁 근처는 얼씬 안 할 거야. 돌베개 팔이나 괴고 살아갈 뿐이야. 자, 그래 이제 산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돌 베고 살 거야. 바다 근처는 가지도 않을 거야. 이때 호련히 한때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또 우레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더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자, 갑자기 상황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토끼는 뭐라고 생각해?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자, 내가 도망왔기 때문에 용왕이 일어나 보다 라고 크게 놀랐어요. 놀라서 용왕이 일어나 봐 라고 겁을 먹었죠. 하고 막 피하여 숨으려 할제 뇌공이, 자, 뇌는 뭐니? 번개. 자, 번개가 뇌공이니까 여기서는 옥황상제의 신하 번개입니다. 바위구멍으로 쳐들어 오더니 토끼를 잡아가는데,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죠. 번개니까 용왕이 보낸 게 아니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황상제의 신하입니다. 토끼를 잡아가는데 날아가듯 빨라. 자, 날아가듯 직유법이죠. 비유를 쓰고 있고요. 되게 빨랐다는 거. 잠깐 사이에 남천문 밖에 이르렀다. 토끼가 혼이 나가고 기운을 잃어 땅에 엎어졌다가 다시 깨어나 머리를 들고 보니 천상의 백옥경이었다. 자, 천상의 백옥경으로 공간이 바뀝니다. 자, 천상의 백옥경 바로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토끼가 영문을 몰라 섬돌 아래에 기고 있는데 문지기가 달려들어와 동해 용왕 광현이 명을 받아 문 밖에 왔습니다. 자, 동해 용왕 이름이 광현이야. 자, 그러니까 이 토끼가 이 말을 듣고 용왕이 왔어. 바로 용왕이 왔어. 하니까 크게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용왕이 상제에게 구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자, 용왕이 날 죽이려고 하나 봐 라고 토끼는 생각했죠. 이번에는 궤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거야. 이번에 죽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하고 머리를 구부리고 턱을 고인 채 말없이 정신 나간 듯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전상에서
한 선관이 부른다. 상제의 명인이, 자, 옥황상제가 등장합니다.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자, 용왕과 토끼에 뭐가 나오고 있죠? 바로 재판. 자,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 그랬지? 송사설화의 모티프라고 했죠. 자,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해 볼 겁니다. 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은 전하에 꿇어앉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몹시 한스러워했다. 자, 용왕은 어땠어? 한스러워. 한 성관이 지필묵을, 잠깐 종이랑 글을 쓸 붓하고 묵을 두 사람 앞에 놓더니 상제의 명인이 각자 느낀 바를 진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자, 그러니까 진술의 우위로 판결하겠다. 라고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죠? 자, 한다. 용왕이 붓을 잡고 진술을 하는데 그 대강은 이러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모든 관리들의 장으로서, 관리들의 짱, 직책이 사해의 내 바다의 우두머리가 되어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는 변화를 부리고 하늘에 오르내려 비를 내립니다. 자, 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삼가, 나라의 신을 받들어 아래로 수많은 백성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기르고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임금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옥황상제의 은혜에 보답하여 왔습니다. 자, 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자, 생각건데 제가 한 일은 다 이런 일들이에요. 자, 자기 지위가 높죠? 자, 높은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기가 하는 많은 일들 하운데 한 병이 깊이 들어 약에 효험이 없으니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지금 한 병이 깊이 들어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바로 직유법을 사용해서 매우 위태롭다. 100가지 약이 효험이 없으니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곧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나 삼심산이 아득히 머니 선약을 어디서 구하며 편작이, 자, 편작은 뛰어난 의사입니다. 자, 이 편작이 이미 죽고 없고 양의도 뛰어난 의사, 그러니까 편작과 같은 양의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사의 한마디 말을 듣고 만수산에서 토끼를 얻었으나 마침내 그 간교한 꾀에 빠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마는, 자, 나는 지금 토끼의 꾀에 빠져넘었어요. 세상에 놓쳐버렸으니 다만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와 배우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굶은 자가 밥을 얻은 듯하고 온갖 병이 다 나아 목에 꽃이 핀 듯합니다. 자, 토끼를 보니까 와, 나 이제 나은 것 같아요. 자, 뭐해? 뭐뭐한 듯, 뭐뭐한 듯. 엎드려 원하온 건데, 여기도 듯 있었죠? 엎드려 원하온 건데 전하께서는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시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소신의 병으로 죽게 된 목숨을 구해주소서. 엎드려 임금님께 비오니 가엾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지금 무슨 얘기했니?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지금 병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다가 약을 구할 수도 없는데 토끼를 간신히 구해왔지만 얘가 꾀를 부려가지고 뺏겼어. 그런데 지금 토끼 다시 보니까 와, 이제 살아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금께서 작은 것 없애고 큰 것, 바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토끼, 용왕.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토끼가 또한 엎드려 진술하기를, 엎드려 생각건대 소신은 만수산에서 낳고
만수산에서 자라 오로지 생명을 산중에서 다하였을 뿐 세상에 출세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산속에 살던 사람이요. 살던 생명입니다.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다 죽은 배기에 높은 절개를 본받고 동고에서 시르를 푼 도잠의 기풍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사리 따먹고 시 읊고 이렇게 살았어요. 백이나 도잠과 같은 역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침에 구름 낀 산에 올라가 고라니 사슴들과 짝하여 놀고 밤에는 월궁에서, 그러니까 달입니다. 상아와 함께, 우리 항아, 선녀예요. 항아. 자, 그래서 이 선녀와 함께 약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자, 그럼 나는 어땠어? 자, 이렇게 살았어. 그냥 만수산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러저러하게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자, 어찌하다 용왕에게 원망을 사서 결박하여 섬돌 아래 놓이니, 자, 지금 어쩌다가 용왕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옥황상제 앞에 결박돼서 섬돌 안에 놓이게 되니까, 자, 지금 내 기분이 어때? 자, 절인 생선이 줄에 꿰인 듯하고 전상에서 호령하니 뜨거운 불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아, 나 지금 지규죠. 죽기 전이에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에 어찌 대소가 있겠습니까? 대용왕. 소, 토끼. 자, 어디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차이가 있겠어요. 둘 다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목숨을 살려 몸을 보전함에 귀천이 있을 수가 없고 더불어 죄 없이 죽게 됨은 속여서라도 살아남과 같지 않으니 오늘 뜻밖의 용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니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아, 나 여기 다시 와서 또 이제 화밖에 생겼네요. 말을 이에 마치고자 하오니 엎드려 비옵건대 살펴주소서. 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옥황이 이야기합니다. 다 읽고 나서 여러 신손들과 의논하노니 일광노가 나와 말한다. 자, 신선들과 의논하고 일광노가 나왔으니까 일광노는 신선 중에 한 명이겠죠? 두 사람이 진술한 바로 그 옳고 그름이 불을 보듯 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래? 폐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인다면 그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하소서. 자, 지금 일광노의 말에서도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죠? 자, 병든 자. 용왕을 위해서 토끼를, 죄 없는 자, 죽이면 원망을 크게 들을 거예요. 강자, 바로 용왕을 누르고, 약자, 토끼를 도와서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바로 진술의 우위로 바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 자, 옥황이 그 말이 옳다 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대체로 천지는 만물이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고 세월은 100대에 걸쳐 지나는 손님과 같다. 나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요. 사물에 항상 되는 일인즉 진실로 이에 초연하여 혼자 존재함을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것을 벗어나서 계속 사는 거 들은 적도 없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다함을 듣지 못했노라. 또 혹 병이 들어 일찍 죽는 자나 혹 상처를 입어 죽는 자는 모두 다 자기 목숨이니, 자기 명이니, 명줄이 그러니 어찌 원혼이겠는가. 자, 어째서 혼에 원한이 들겠니? 왜 원이 맺히겠니? 이건 그냥 자기 명이야. 동해 용왕 광현은 병이 들었으나 도리어 살고 만수산 토끼는 죄가 없으나 죽는다면 이는 마땅히
살자가 죽는 것이다. 광연히 비록 살아날 약이 있다 하나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자, 그러니까 토끼도 죽기는 싫어. 광연은 용궁으로 보내고 토끼는 세상으로 놓아주어 그 천명, 자기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즐기게 함이 하늘의 뜻에 순응 따르는 것이리라. 자, 뭐 어떤 판결했지? 자, 북해의 용왕은 용궁으로 그냥 가라. 그리고 토끼는 산에 가서 네 목숨껏 살아라. 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에 다시 뇌공을 시켜 토끼를, 아까 토끼 데려온 애가 뇌공이죠? 토끼를 만수산에 압송, 다시 붙잡아서 데려가니까 토끼가 백배 사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서 가버렸다. 이에 용왕이 적홍공에게, 자, 용왕이 적홍공을 시킵니다. 적홍공이 누구냐면 용왕의 부하예요. 용왕의 부하, 잉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잉어, 자기 부하에게 옥황이 죄 없이 죽는다 하여 토끼를 보내주는 모양이니 너는 문 밖에 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으리니 입조심을 하여 비밀이 새어나지 않도록 해라. 야, 너 입조심하고 토끼 죽여. 라고 명령을 내렸죠. 하니 적홍공이 대왕의 입에서 나왔고 소신의 귀에 들어온 말을 네가 말해서 나만 들었는데 어찌 아는 이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고 말을 마쳤는데 문제가 뭐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소리. 광풍이 갑자기 일어. 뇌공 번개랬어. 천둥소리가 났고 번개가 토끼를 암령하여 북쪽으로 향하여 가니 날아가는 화살 같고 추상 같았다. 지급법 썼죠? 그러니까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죠? 자, 적홍공이 감히 손도 못 대고 손을 놓고 물러가니, 자, 지금 뇌공이 붙잡아서 데려가니까 잉어가 붙잡질 못했어. 용왕이 크게 탄식하며 하늘이 망해놓은 화이니 다시 바랄 게 없구나. 자, 이거 하늘이 정해놓았어. 나 이제 화를 당하게 생겼으니,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하고 적홍공과 더불어 손을 잡고 통곡하며 돌아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42번 볼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 아니죠. 자, 뭐라고 생각했지? 용왕이 나 붙잡으러 왔나 봐. 이거 분명히 용왕 짓이야. 그래서 잡혀갔을 때도 용왕 때문에 죽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 백옥경에서 용왕 만나기 전까지는 왜 왔는지 몰랐어. 용왕 때문인 줄만 알았죠? 자, 만수산에서 토끼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토끼는 용궁에서 만수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어. 이거 어디? 맨 첫 부분에서. 자, 만수산에서 지내던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거기서 벗어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A, B를 비교하랬어요. 자, A는 용왕이 이야기했고요. B는 토끼가 이야기했죠. A와 B는 모두 자신의 내력,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자,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2번, A와 B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시켰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 A에서 비유가 2번 나옵니다. 앞에는 자신이 고난에 처한, 그래서 몸의 위태로움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자, 고난에 처한 상황. 그리고 아래는 토끼를 만나서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을 비유했고요. 자, 토끼는 뭐라고 그랬지? 바로 절인 생선의 줄이 꿰인 듯, 자, 자신의 굉장히 곤란한 상황, 지금 죽게 생겼군요 라는 상황을 비유했죠. 자, 그렇다면 둘 다 비유적 표현으로 고난에 처했음을 부각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3번, A는 자신의 제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 자, 지금 용왕이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도 없고요. 자, 그럼 일단 3번 정답이죠. 4번까지 볼까요? 5번까지 다 볼게요. 4번, A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이. 자, 어디 나왔죠? 자, 엎드려 원하건대 제왕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 인자함을 본받아 구해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래서 나를 구해주겠지 하는 모습. B에는 불리한 결과. 얘가 뭐라고 했니? 우리 끝부분 보면 어찌 감히 삶을 구하겠으며 다시 위태로운 땅을 밟아 스스로 화를 받을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뭔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다. 나 화 받겠네. 이거 알겠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5번 보시면 A와 B는 모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며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A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살펴주세요. 라고 진술을 마무리했죠. 44번. 자, 우리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1번 볼까? 상제의 명인이 용왕과 토끼를 판결하라 라는 말에서 자, 바로 판결. 송사설화의 모티프다. 맞죠? 꿇어앉아 함께 처분을 기다리는 것에서 용왕과 토끼가 재판 당사자로서 대등하게 같이 꿇어앉아 있어요. 누구는 꿇어앉고 누구는 위에 섰고 이런 게 아니죠. 3번.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공정한 처결을 하소서라는 일광로의 말에서 바로 뭐 하겠다? 쪽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낳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일이라는 말에서 판결을 망설이는 이유 아니죠. 바로 그러니까 이건 자기 명대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5번. 토끼인들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당연히 토끼도 죽음을 싫어하겠지. 서리법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작가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번. C의 서사적 기능. 자, C는 용왕과 적홍공의 이야기였죠. 자, 적홍공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자, 적홍공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보시면 대왕의 입에서 나와 이 말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앞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용왕의 시도가 실패했다. 바로 뇌공이 붙잡아갖고 적홍공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감히 손도 못 대고 통곡하며 돌아갔죠. 그래서 얘네들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제의식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은 모두 가치 있다. 라는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2번 정답. 용왕의 탄식이 나왔지만 어때? 이제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겠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돌아갔으니까 용왕과 옥황 간에 갈등 없습니다. 용왕이 옥황을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나올 수 없고요. 4번. 내공에 의해 공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사실. 지금 내공이요. 광풍이 일어나고 암령에서 북쪽으로 날아간다고 했지 공간이 전환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5번. 용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적홍공의 반응 아니죠. 용왕의 말을 완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월 학력평가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반드시 꼼꼼히 점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